정부가 6조 7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 미세먼지 대책과 하락 조짐이 뚜렷한 경기 대응을 위한 긴급 재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또 포항 지진 등 국민 안전 분야에는 2조 2천억 원을, 또 경기 대응을 위해서는 4조 5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경유차 400만 대 퇴출 효과를, 또 경기 대응 측면에서는 0.1%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안유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모시고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모시게 됐는데,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그러면 일반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삶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금년 들어 유례없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위협, 또 전 세계적인 경기 하방 리스크,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기 하방 위험도 커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6조 7천억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와 재난안전 분야에 저희들이 한 2조 2천억, 그다음에 경기 하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한 4조 5천억 이렇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이 미세먼지가 강화됨에 따라서 대기환경개선법 등 미세먼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 관련 규제가, 환경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예. 그래서 노후 경유차를 모시는 분들이 시내에 진입하기 어렵게 된다든지 소규모 사업장의 저감 부담 이런 것들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부가 추가로 지원을 함에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조기에 거두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한번 경기 쪽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수출이나 산업 이런 쪽의 경기 활성화 등을 지원함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수출업체 이런 등에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중장년, 노인 일자리를 추가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기초생보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위해서 저소득층이 추가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좀 넓혔습니다. 경기 대응 측면에 대해서 효과 얘기를 해주셨고, 아무래도 우리 국민의 실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다 보니까 이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더 확장이 될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크게는 배출원별로 미세먼지의 근본적 저감을 하는 방법, 예.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좀 더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감시하는 방법, 그리고 국민 건강을 미리 지키는 곳, 이 세 곳에 정부가 투자를 하고 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은 이렇게 보면 크게는 산업, 수송, 또 생활, 발전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송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노후 경유차, 예. 조기 폐차에 대폭, 원래는 한 15만 대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한 40만 대 정도로 크게 늘리고, 또 건설기계,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교체한다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의 저감 설치를 지원해 준다든지, 예. 이런 부분에 정부가 대폭 투자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일반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정용에 대한 어떤 전옥스 보일러 공급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도 저희들이 이번에 대폭적으로 지원을 본래 예산은 한 3만 대 정도였습니다만은 예. 한 30만 대 수준으로 대폭 확대를 하고, 여기에 기존의 보일러와 전옥스 보일러 간의 가격 차이가 한 20만 원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 부담분 가격 차이분은 20만 원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걸로 이번에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하였습니다. 예. 어떤 저감 방법이랄지 또 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국민적인 관심이 또 있는 것이 예, 그 공동 예보 시스템이나 예, 인공강우도 사실 뉴스가 많이 되긴 했는데, 예, 예. 이번 뭐 계획에 있습니까? 예.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좀 더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서해안에 측정망을
한 63개소 정도 추가로 해서 촘촘하고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했고요. 인공강우 부분은 중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게 연구할 수 있는 비용과 또 연구를 하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 장비에 대한 추가적인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 내용들 한번 들어봤고 이번에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할 텐데 물론 조건이 있죠. 추경이 제때 이루어진다는 전제 예. 하에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경기 방어 효과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한 6조 7천억 정도 규모의 추경을 하면 경제 성장이 한 0.1%포인트 정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미세먼지 쪽에 2조 2천도 생산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한 4조 5천억 정도를 수출, 또 중소기업 지원, 창업,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신산업 분야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수출 분야에는 특히 초유형 국가의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또 중소조선업체의 RG 보정이나 이런 거를 해서 수출의 위험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무역 금융에 저희들이 한 2,6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한 2조 9천억 정도의 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 또 벤처나 이런 데의 활발한 창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태펀드에 한 2천억을 넣어서 이쪽 분야의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 그다음 최근에 이제 5G 상용화를 계기로 5G망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 개발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그 AR이나 VR을 직접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공동 이용 시설을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 5G를 활용한 상용화 또 관련되는 R&D, 인프라 이 분야를 한 400억 정도 재원을 투입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AI나 지능형 반도체 이런 신산업 분야의 인력도 한 5,500명 정도 추가로 양성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교육훈련 비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에 편성된 추경 내용과 관련해서 안일환 기획조정부 예산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